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호TV 송재혁의 장교양 시사 포커스 오늘 7월 30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그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정자 아이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선행주야보호센터 운영하고 계시는 왕인진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제 오른편에 건강의료기 김철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뭐 저희가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나요 하면은 그 실버피아 온라인 정식 기자로 저희가 등록이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뭐 민원이라든지 제보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찾아뵙든지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뭐 첫 번째로 뭐 현지조사?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여기저기서 좀 연락이 오는데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지역별로. 그리고 저희 지역, 그러니까 동두천, 제가 사는 곳이 동두천인데 이쪽도 지금 현지조사 나왔다고 갑자기 어떤 원장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지금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긴 한데 뭐 현지조사하면 또 우리 왕희진 원장님께서 또 전문가 수준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받아봤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받아보셨으니까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직 뭐 원장님들께서 내일이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전혀 대비도 안 돼 있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것도 지금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현지조사라는 건 보통 우리가 7일 전에 네.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하여 네. 이렇게 좀 나오도록 돼 있어요. 보통. 먼저 네.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서면으로 네. 통보를 하고 항상 서면을 먼저 통보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국가인권위에서도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공단 입장에서는 그 증거 우려가 있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날 나오는 거죠. 이게 그날 나와서 뭐든지 다 가져가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즉슨 뭐 조금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범죄자로 생각을 하는 거네요. 우리가 사람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가져가는 것도 없는데 애초에 현지조사의 첫 시발점 자체를 네. 뭐 장교양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장교양 하시는 분들을 약간은 범법자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이렇게 폄하를 하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7일 이전에 서면을 통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은멸의 우려나 도주의 위험성이 있어 즉각적으로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좀 그리고 예. 이 사람들이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서면 조사, 뭐 영치, 네. 뭐 이런 단어들 거기 이렇게 현지 조사를 받게 되면 근데 그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 생소하거든요. 우리 장기 요양인들 같은 경우는 뭐 법원에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경찰 조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는. 예, 그렇죠. 이 장교하는 사람들이 뭐 조직 폭력부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채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가지고 진짜 마음 이거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영치 조사나 이런 식으로 그 문구 자체가 그런 문구다 보니까 위축이 돼버리고 약간 좀 공포스럽다. 예, 공포스럽고 그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럼 기본적인 거 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궁금한 거.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보통 현지조사를 나오기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전화하고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그렇게 보통 나오죠. 전화를 그냥 와요? 예,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오면 보통 한 몇 명이 나오나요? 보통 지금 저한테 연락 오신 그 기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9이 왔다 그러거든요. 9명이나요? 예. 기간 하나에 기관 둘을 갖고 그러니까 방문하고 주관하고 같이 나온대요. 제가 쪽 하시는 건데. 예. 같은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9명이 나온다는 것부터가 좀 공포스럽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일단 9명이 우르르 몰려오면은 예. 내가 무슨 대단한 그죠. 중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근데 주무관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주무관이면 시청, 예, 시청, 시청.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건강관리공단에 이거 위임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서류나 이런 거를. 근데 이 서류를 원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시청으로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거기 가서 검사를 하고 주무관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주무관은 뭐 손도 안 들어대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영업정지나 뭐 이런 거나 좀 때려줄 줄 알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행정 처분할 때만 그렇죠. 이제 와서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기관장이. 예, 그렇죠. 그럴 때만 관여를 하고 실질적인 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하신다. 예, 그렇죠. 아니 그 확인서면 이런 거 써줄 때만도 다 공단에서 다 하는 거지. 이 시군 이런 그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는 그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거는 공단 직원한테 직원이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그 남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왜냐면 공단 직원이 전체를 어쨌든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 주무관님들은 그거 도장만 찍어준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런 거고 실질적 모든 조사는 공단 직원이 다 하는 건데 이거는 공단 직원이 자기의 자기 위치를 남용할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이 있고 그 위에 시청이 있는 건데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누가 해야 되고 거꾸로 돼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주무관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신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데 주무관, 그러니까 지자체는 빨리 바뀌니까 위치가,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많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뭐 잘은 모르겠지만 3년 이상 이렇게 한 부서에 있으신 분들이 거의 한 부서에 한 담당을 맡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잠깐 옮기시는 분, 잠깐 뭐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업무 파악할 때쯤 또 다른 부서로 옮기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진짜 공단 직원들이 횡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 현지조사가 딱 나왔으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예를 들어 뭐 내가 부당한 거 있으면 나 대신 변호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준다든지 좀 예를 들어 위축을 시켜놓고 이렇게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이걸 좀 현지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완전 이런 죄인은 없을 거예요. 받다 보면. 그러니까 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나요? 그런 것들이?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도 우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 자리 만약 예를 들어 사무실이라고 하면 도장 찍어주는 순간 얘네들이 와서 막 뒤지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뒤지는 것도 요거 꺼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당황하고 막 그러면 정신 없잖아요. 갑자기. 그럼 지네들이 와서 끼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작년인가요? 그 이원주 의원 통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요거 막아냈잖아요. 만약에 그것까지 만약에 진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공무원들한테 주어졌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생각만 끔찍한 저 맞아요.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먼저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 구두발 신고 들어왔었어요. 아니 이게 잘못된 게 제가 지금 구두발 신고 들어온 게 이게 건강관리 이사장 사무실이었으면 들어왔겠나요? 그렇게 구두발 신고? 예? 그죠. 아니 이건 좀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 기관장님들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예를 들어 그 현지조사의 절차라든지 아니면 현지조사도 어차피 매뉴얼에 따라서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심지어 그 오래 기관을 운영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현지조사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래서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예를 들어 줄 거 들고 안 줄 거 안 주고 약간 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현지조사를 받으면 좀 그나마 좀 뭐 좀 난데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네네네 그리고 가서 달라는 거 다 주고 네. 그러니까 뭘 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억울하다고 몰랐다고 법을 몰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근데 그분들이 진짜 예를 들어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예. 뭐 서로 다 열어가지고 막 다 꺼내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지만 예를 들어 봐보세요. 뭐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뭐 6명이고 9명이고 와가지고 딱 앞에 와서 위축하고 있으면 벌써부터 그거 자체가 위축이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조사 지금 현지조사를 하는 그 공단 나오는 사람들 그것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좀 너무 위축하고 그 장교형 하시는 분들한테 위축할 수 있게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장교형 하시는 원장님들도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이제 여러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수 있나요? 그렇죠. 실수가 네. 있을 수도 있죠. 네, 실수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는 네, 거고 네.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일단 원장님들이 마치 나는 그걸 숨기려고 하세요. 제가 봤을 때 현지조사 받았던 것 자체를 원장님들이 각 숨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말하는 즉슨 내가 잘못을 안 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잘못했다고 자기가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현지조사를 받았을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 자체를 표명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아 이런 부분 현지조사 부분 지금 공단 부분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 숨기신단 말이에요. 마치 예,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장님들이 자기 현지조사 받으셨으면 자기의 불합리한 거 분명히 표명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바꿀 수 있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다 나 아니면 돼 이런 마인드로 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이게 9명이 딱 와서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완전 인민재판하듯이 너가 잘못했어 이건 무조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벌써 인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관장 입장에서는 아마 좀 주눅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그렇죠. 말하는 보태자면 이렇게 받았던 불합리한 부분을 서로 원장님들이 서로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오셔갖고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그들이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현지조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무관이 이제 원래 이제 그 조사를 담당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양이 예를 들어 방대하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공대하다가 행정원으로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제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네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정해져 있는 네. 7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하고 네네. 나와 주셔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살인자도 네네. 자기 방어권은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분명히 그렇죠. 있기 전까지는 무정 추정의 무죄 문제라고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리고 이제 7일이라는 시간을 줘야 우리도 뭐 검토를 해볼 건 검토를 해보고 임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선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7일 이전에 뭐 연락을 줘야지 서면으로 해요 이건. 그렇죠. 예. 뭐 전화상으로 구두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연락을 줘야지만 뭐 변호사도 동행을 한번 해보고 같이 변호사하고 의논을 해서 만약에 이거 줄 건 주고 그렇죠. 안 줄 건 안 준 거고 혹시라도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명이나 뭐 6명 이렇게 왔을 때 내 인권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가 날 또 뭐 변호를 해줄 거니까 그리고 뭐 부당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뭐 변호사가 이런 건 잘못했다 이런 건 뭐 잘했다 뭐 이렇게 뭐 판단을 내려주든지 이렇게 할 텐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가져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삼는 건 30분이나 1시간 전에 전화해서 바로 나오는 거. 요거 그렇죠.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 작년 국정감사 때 그 신상진 의원님도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어요. 이거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서 해라 라고 했더니 공단에서 한다는 답변이
그러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은 그 사전에 통보를 하고 가겠다.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문구 하나 넣은 것 그러니까 근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맞습니다. 무조건.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아니고 정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야말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네. 나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네, 맞습니다. 예. 이건 감사할 게 네. 아니고 당연한 기본권인데 그렇죠. 우리가 네.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우리가 지키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들께서도 이런 현지에서 받는 사례에 대해서 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뭐 단체들 있잖아요. 네. 공유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네, 맞습니다. 뭐 예, 숨길 예. 것만 숨기기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잘못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가는 치르는 것이 맞지만 맞죠. 네. 예,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걸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 공단 직원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제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실수에 의한 것들 네네네. 뭐 이런 것들도 정말 그 처벌이 너무 제 생각에는 과한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처벌 기준이. 네네네. 제가 예전에 그 현지조사 받을 땐 0.2%였었거든요. 총 금액에. 그게 무슨 근데 청구 금액의 예. 0.2% 이상 예. 위반하게 되면 예. 영업 정지 영업 정지, 기준, 예, 영업 정지 기준, 기준 예.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예. 기준인데 지금은 더 밑으로 더 떨어졌다고 제가 아직 그 장교형법을 다시 한번 봤는데 0.2%요? 예. 그건 아직 2% 아니었나요? 2%? 2% 아니 2%에서 네네네. 지금 0.5%로 이렇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 그건 이제 기준을 찾아보면 되고 예. 나중에 한번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표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은. 네네. 예. 그러니까 너무 좀 과하다. 그 기준도 아, 자체도.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시설로 따지자 그러면 외박 실수해서 잘못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어르신 예를 들어 네, 그런 외박 거 나가셨는데 그거 악의적으로 한 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지만 그죠. 모르고 그냥 일반 수가로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수로. 당연하죠.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짧게는 일주일 뭐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뭐 분명히 기준점의 조사 기간은 그렇죠. 필요를 해요. 네.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청렴하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준점이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가급적이고 너무 그쪽 해석에 따라서 하다 보면 네. 결국은 우리 장교양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전부가 다. 네. 이게 장교양도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돈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지금 정부에 돈이 없다 보니까 뭐 5년 이상 된데 특히 뭐 예를 들어 정원이 그러니까 주간보호나 뭐 시설이나 이런 정원이 만약에 현원이 만약에 20명인데 그 20명에 그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0명이 있다. 예, 그런데 꽉꽉 찬 데나 이렇게 좀 영양가 있는 데나 좀 나오지. 아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현지에서 털어갈 수 있는 돈이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예. 그런 데는 나오지. 예. 5년 이상 뭐 이렇게 차 있는 데를 나온다. 네, 그렇죠. 안 되는 데 나오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그거- 신규들은 예.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경험상 이거. 경험상이에요 이거. 예. 이건 뭐 이런 게 아니고. 내피셜입니다 이거. 예. 네, 왕희진 원장님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아니, 어떻게 보면 장교양이 돈이 없어서 이게 지금 어차피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그런 건데 그 말로 줬던 건 저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탕 하나씩 이렇게 줬던 걸 나중에 봉다리째 다시 뺏어오는 이런 것 같아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표현, 비유인지 알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예. 그래서 뭐 우리 기관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항상 그 법과 네. 규정을 잘 준수를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나오는데 그 공단에서도 그 스크리닝이라는 걸 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 무슨 민원이라든지 제보 이런 거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나 제보가 발생했을 때 그쪽에서도 검토를 해봅니다. 그걸 그죠. 검토를 해보고 전혀 뭐 사실과 무근하다 이러면 안 나와요 그분들이. 근데 그런 스크린을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원장님들께서 법과 규정을
준수를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과도한 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좀 네. 외쳐주셔야 좀 그렇죠. 제도화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아.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현지조사에 대해서요? 네. 오늘 주제는 뭐 여기서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뭐 현지조사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어제 조사 기간은 필요는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제도가 개선되고 또 실제로 서비스가 어떻게 지원지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지조사 필요한데 네. 법에 맞게 네. 네. 서면으로 통보하고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과도하게 또 남용하지 않고 네. 남용하지 않고 자기 역할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현지 조사를 받으면 좀 한번 나와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러니까 받고 나면 항상 뒤에서만 그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모른 척하고 나만 깨끗하게 운영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막상 받고 나면 난 깨끗하게 운영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가 막 나오죠. 네, 네.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정보 공유도 한번 해보고 같이 억울한 거 있으면 나와서 얘기라도 한번 하면 좀 바뀔 텐데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만 깨끗하게 운영하고 나만 잘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같이 떠들어줘야지 이게 법이 바뀌는 거지. 그렇죠. 우리끼리 맨날 얘기해서 무슨 법이 바뀌겠어요. 네. 좀 다들 좀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항상 그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을 좀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세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 구독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오늘 점심은 현대전문요양원의 김학규 원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